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사과, 성격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봅시다. 자, 이번 주제가 성격이니까요.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겁니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주 성격이 나빠요. 화를 잘 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성격이 더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준 선생님 성격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은 임준은 성격이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활발하다, 조용하다. 성격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다, 조용하다. 그러니까 친구도 많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요. 만나는 것을 누구를?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해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요 조용하다가 있습니다. 친구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뭘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책 읽어요. 음악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조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재에는 활발하다, 조용하다가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외향적이다, 그리고 내향적이다 라고 하지 않았고요. 내향적이 아니라 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인데 외는 외향적이다, 내는 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라는 것은 밖이라는 뜻이고요. 내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데 밖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출, 밖에 나가는 것, 외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안에만 있어요. 여기가 나가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활발한 사람들은요 주로 적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발표해 볼까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요 적극적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누가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있는 사람을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적극적이라는 것은 먼저 움직여서 행동하는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소극적인 사람은 누가 시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활발한 사람은 적극적입니까? 주로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고요. 조용하지만 적극적일 수도 있고 활발하지만 소극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설적이다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여기에 문이 있는데 사장님이 회사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더러워요, 청소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장님은요 좀 더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 첫 번째로 더러워요, 청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직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진짜로 그냥 A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직설적이라고 얘기하고요. A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직설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말하는데 직설적인 사람은 A를 말하고 싶어요. 그냥 A를 말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이다. 이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소심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왜 조심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겠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지? 왜 그렇게 말했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소심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말할지 계속 고민, 걱정하는 사람을 소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아주 피곤하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혈액형 중에 A형이요. 소심하다, 항상 조심하고 걱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직설적이다. 내가 A를 생각했어요. 그러면 A를 바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혈액형 중에 B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자, 결정을 봅시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돼요.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번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번을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정말 좋을까? 좀 살펴볼까? 좀 알아볼까? 이렇게 10번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10번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을요.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알아보고 계획적으로 결정해서 말하는 사람,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잘 알아보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꼼꼼하다는 뭡니까? 꼼꼼하다는요, 꼼꼼한 사람의 다이어리, 그러니까 스케줄표, 수첩을 보면요, 수첩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할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세히 적어놓고 잘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꼼꼼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놓고 간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놓고 간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을 꼼꼼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꼼꼼한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다롭다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 그래서 임준씨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매운 것도 괜찮고 짠 것도 괜찮아요. 맵지 않은 것도 짜지 않은 것도 달지 않은 것도 다 괜찮습니다. 한식도 괜찮고요. 중국 음식도 일식도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A라는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은 어떤 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요.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담백한 음식이 좋은데 한식, 한국 음식은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기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담백한 음식이 좋으니까. 맵다, 매운 음식 안 됩니다. 그리고요. 많으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면, 짜장면, 국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딱 맞는 것만 괜찮아요. 이런 사람을 까다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 선생님은 어떤 여자가 좋아요? 모든 여자가 다 좋아요. 그냥 친절한 여자 다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A씨는요, 어떤 여자가 좋아요? 머리는 이 정도 와야 되고요. 키는 168cm 정도 돼야 되고, 성격은 부드럽고 친절해야 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멀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까다롭다라고 얘기하죠. 까다로운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나쁜 점도 있죠.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피곤한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일을 아주 좋게 할 수 있죠. 일을 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고집이 세다. 고집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한 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빔밥, 냉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죠. 짜장면은 어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걸 먹읍시다. 안 돼요.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짜장면은 기름기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 하잖아요. 안 돼요. 짜장면을 먹어야 돼요.
꼭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요 고집이 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집이 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휘 문제를 풀어봅시다. 원하는 것이 많고 쉽게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까다롭다죠. 까다롭다는 여기에 있네요. 여러 번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을 해요. 제가 10번 말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신중하다. 신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네요. 자, 생각이나 느낌을 밖으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나가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는 것을 바깥이다, 바뀌다, 바뀌라는 말은 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외향적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스스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해요. 이거 누가 발표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외향적이다, 소극적이다 했습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요. 자, 이거는요, 아까 바깥쪽이다,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가 있으면 안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쪽이라는 것은 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내성적이다, 내향적이 아니라요, 내성적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말해요. A를 말하고 싶으면 바로 A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직설적이다, 직설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좀 지저분한 것 같네요, 또는 더 깨끗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청소하세요,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하고 잘 챙겨서 실수나 빈틈이 없어요. 잃어버리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꼼꼼하다, 꼼꼼한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많이 하죠.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을 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늘 조심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소심하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아요. 의견이란 말은 생각이랑 똑같은 말이죠. 생각을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45페이지에는요 이런 인간의 특성,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호기심이 있다, 집중력이 있다, 독창적이다, 참을성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동정심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다, 리더십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기심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보면 와,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마음.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꼭 알아야겠어요, 알아볼 거예요, 알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다른 일도 하고 또 보다가 다른 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집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을 집중하다. 공부를 할 때도 이거 했다가 커피 마셨다가 과자 먹었다가 공부했다가 뭐 봤다가 물어봤다가 이야기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공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집중력이라고 얘기하죠. 집중력이 있다, 여기는 집중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독창적이다 라는 것은요, 창의적이다, 이걸 좀 알아봅시다. 자,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일해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요. 독창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을성을 보면요.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서 선생님 저 오늘 수업을 못 듣겠어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배가 아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래서 참을성이 있다. 참을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로 인내력, 인내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내심이 있다, 참을성이 있다, 인내력이 있다.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진력이라는 것을 봅시다. 자, 회사로 가봅시다. 회사로 가면 회사에서 어떤 리더가 있는데요. 리더가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조합해서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추진력이 아주 강한 사람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래서 이 일을 합시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합시다. 그래,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을 추진력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한번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먹을까요? 뭐 언제 괜찮아요? 언제가 좋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밥을 먹읍시다. 오늘 학교 근처 이 식당인데 오늘 먹읍시다. 시간 돼요? 안 돼요? 시간 돼요? 안 돼요? 바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진짜로 오늘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와, 이 사람은 추진력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이 남자는요,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갑니다. 돈을 이렇게 주고 가죠. 왜요?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을요, 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동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에 가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TV를 보는데 여기에 불쌍한 사람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막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라고 같이 걱정을 해주죠. 이런 사람들을 동정심이 있는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 뭐가 따뜻해요? 마음이겠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책임감을 봅시다. 책임감인데요. 회사에 다시 가보면요, 리더가 있습니다. 사장님이겠죠. 사장님, 회사가 지금 어렵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 직원들은 누가 월급을 줍니까? 사장님이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장님은 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돈을 다 줍니다. 돈을 다 주는데 만약에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돈이 없어요.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맡은 일,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을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내 학생들이에요. 내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노력해요. 이런 선생님은 책임감이 강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는 그냥 월급 받고 1시간 동안 가르쳐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리더십을 봅시다. 리더십은 영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아니고요. 리더가 있죠. 리더가 있고 리더의 능력, 리더의 마음 이런 것들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지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력.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을요, 지도력이라고 하고, 영어에서 나온 말,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사람의 특성, 인간의 특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들을 호기심이 있다 또는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돕고 싶어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정심이라고 얘기했죠. 동정심이 있다 또는 동정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맡아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 또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것은 리더예요. 리더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웃음, 울음, 아픔 등을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자, 그래서 여기선 참다에서요, 참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일을 맡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갑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쭉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추진력이 있다, 추진력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일에만 힘을 다해요. 그 일에만 힘을 다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하고요. 그런 능력을 집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있다,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독창적이다 또는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독창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